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중국제 최첨단 대전차 미사일을 다수 노획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 미사일들이 거의 사용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태국군이 이 중국제 미사일들을 자국 무기고에 편입시키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4일 태국군이 677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국제 GAM-102LR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노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중국 최신형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인데 현장 사진을 보면 발사관과 미사일들이 뜯지도 않은 채 널려 있었죠.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탑어택 능력까지 갖춘 무기로 사거리는 1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무기가 왜 버려졌을까요? 캄보디아군은 태국군 공세의 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급히 후퇴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좋은 무기도 운용 훈련과 전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죠. 더 놀라운 건 태국군의 반응입니다. 최신의 무기를 노획하면 보통 자국 무기체계에 편입하는데 태국은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한 태국 국방 관계자는 이미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다며 중국제 무기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태국이 그토록 신뢰한다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산 무기입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충돌에서 태국군은 한국산 KGB 유도폭탄을 실전에 투입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KGB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으로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밀 유도무기죠.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에 이 유도폭탄을 장착해 캄보디아군의 다연장 로켓 진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KGB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기존 비유도 폭탄의 유도 기능을 부여해 정밀 유도 무기로 변신시키는 키트 방식이죠. 사거리는 최대 100km에 달하고 원형 공산 오차는 불과 12m 수준입니다. 가격은 한 발당 약 1억 원으로 수십억 원대의 고급 유도 무기와 비교하면 파격적이죠. 태국군은 초기에 약 20발의 KGB를 도입했는데 이번 충돌에서 모두 소진했고 추가 구매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태국 국방부 장관 수틴 클랑상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T-50 훈련기와 호위함 등 대한민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영토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의 천궁2, 현궁, 신궁 등 유도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궁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 미사일입니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완성됐고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됐죠. 사거리는 2.53km이고 균질압 연강판 기준 900mm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무게는 미사일과 발사관 포함 13kg으로 22kg이나 나가는 미국의 제블린에 비해 훨씬 가볍죠. 현궁의 진가는 예멘 내전에서 입증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미국의 제블린과 한국의 현궁을 모두 사용해 본 뒤 현궁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죠.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적외선 영상 유도 기술을 적용해 발사 후 사수가 즉시 엄폐할 수 있고 직사와 탑어택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가격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23억 원에 달하는 제블린이나 스파이크에 비해 절반 이하죠. 태국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격, 납기 속도 모두에서 만족스럽다며 특히 신속한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태국은 2018년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5,200억 원에 도입했는데 태국 방산 계약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명명했습니다. 2015년 국산 훈련기 T-50TH 4대를 구매한 태국 공군은 2017년 8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군부 교체기마다 기존 사업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추가 구매한 건 작전 성능에 만족했다는 증거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태국은 2019년 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나라는 태국과 필리핀뿐이죠. 반면 중국제 무기에 대한 태국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독일 엔진 공급 차질로 무산되며 핵심 부품 공급망 문제가 드러났죠. 이후 태국은 중국산 무기를 거부하고 한국산 호위함 재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도 이런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대공방어 시스템과 400에서 500발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했지만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했죠. 특히 사거리 130km의 PHL-03 다연장 로켓포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무기를 팔 때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을 내세우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과 신뢰성은 별개라며 특히 운용 교육과 유지보수 지원 체계가 부실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군이 노획당한 GAM-102LR은 중국군에는 배치되지 않은 수출 전용 모델이죠.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방산업체가 경쟁하다 탈락한 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수출 시장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중국제 최신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태국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6월부터 중국의 Y-20 군용 수송기가 6번 정도 캄보디아 시아누크비를 오갔는데 이때 다연장 로켓과 포탄 등이 적재됐다고 보도했죠. 중국의 무기 지원 전략은 명확합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을 무기로 개발도상국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GAM-102LR의 경우 한 발에 11만 2천 달러로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제블린이 2억에서 3억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저렴하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아시아 방산 전문가는 중국제 무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부품 공급망의 불안정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경로를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태국의 잠수함 도입 무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독일이 엔진 공급을 거부하자 중국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GGB의 경우 GPS 유도 시스템부터 활공 날개까지 모두 국산화됐죠. 이는 국제 제재나 공급망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한 태국 국방 조달 담당자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 지원도 실전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태국군은 한국산 KGGB로 캄보디아 로켓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3세대 전차로 1세대 전차를 압도했죠. 공굴력 차이는 더 컸습니다. 태국은 그리펜과 F-16 50여 대를 보유했지만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중국제 최첨단 미사일을 폐기하고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죠. 태국군 관계자들은 중국제 무기는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전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산 무기는 성능이 검증됐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태국의 KGGB 실전 사용은 한국 방산의 전환점입니다. 폴란드는 KGGB를 현지 생산으로 도입했고 필리핀도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죠. 현공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방산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로 올해도 수주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충돌은 중국제 무기와 한국제 무기의 실전 비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은 1대1로로 캄보디아를 지원하며 최첨단 무기를 공급했지만 실전에서 제 역할을 못했죠. 반면 한국은 무기 판매와 운용 교육, 기술 지원까지 제공하며 검증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방산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2019년 한태 지소미아 체결은 양국이 안보 동맹국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죠. 실제로 태국군이 노획한 GAM-102LR은 제한적 분석만 하고 폐기할 계획입니다. 중국제 무기 운용에는 별도 훈련과 부품 공급선이 필요한데 한국과 미국 무기에 익숙한 태국군에게는 부담이죠. 한국 방산은 가성비, 신속한 납기, 검증된 성능으로 승부합니다. 동남아 방산 시장은 연간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고 한국은 고가 서방 무기와 저가 중국 무기 사이에서 최적 포지션을 확보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중국제 무기의 한계와 한국제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실전 테스트였습니다.